왜 그런 날 있잖아요. 분명 신선한 채소를 사와서 정성껏 손질했는데 막상 볶고 나면 질척하고 물이 생기고 색깔은 칙칙해지고 입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식감의 맛도 없고 이게 왜 이러지? 기름도 적당히 넣었고 불도 센데 이유를 몰라서 자꾸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건강식은 원래 맛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참고 먹어야지.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기름을 넣기 전에 단 한 가지, 단 1분만 해주면 모든 게 달라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식감도 바뀌고, 향도 살아나고, 무엇보다 채소가 쫀득쫀득하게 살아납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그 느낌, 그걸 단순히 불 조절로만 해결하려 했던 거죠. 채소볶음 하나로 당뇨약을 끊었다는 분도 있고, 아침마다 혈압이 내려갔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체중 감량까지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 기름 넣기 전 마른 팬에 살짝 볶아주는 이 습관은 단지 요리 팁이 아니라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나면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지겨운 게 아니라 즐거워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건강한 음식은 맛없고 몸에 좋은 건 다 비싸고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채소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 건강도 식탁 분위기도 하루의 기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기름을 붓기 전에 그 채소를 마른 팬에 1분만 볶아보세요. 수분이 살짝 빠지면서 채소가 코팅되고 이후에 기름이 닿았을 때 향이 살아나고 식감은 놀랍도록 변합니다. 이건 작은 기술이지만 놀라울 만큼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단지 맛이나 식감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채소 속 항산화 성분도 더 잘 보존되고 혈당 지수도 낮아지며 지방 흡수도 줄어듭니다. 일본과 미국의 영양학 논문들에서도 이런 조리 순서 하나가 영양소 흡수율과 건강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단지 요리 영상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소 한 접시가 약보다 강해지는 순간 그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따가 소개해드릴 한 여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58세에 당뇨약을 복용하던 분이 이 방법 하나로 식단을 바꾸고 6개월 만에 약을 끊게 됐습니다. 무언가를 바꾼다는 건 크고 위대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소는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맛있게 그리고 꾸준히 먹는 법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름을 줄이고 식감을 살리고 몸에 좋은 영양을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맛까지 챙길 수 있는 볶음 채소. 이제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부엌이 건강을 되살리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속 흔한 채소 몇 가지, 거기에 마음 한 스푼과 정성 1분만 더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금 바로 맛있고 건강한 채소볶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편 조리법과 레시피 완전 정복. 마이너스 채소를 쫀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리법. 마이너스 채소별 특징과 볶는 시간. 마이너스 실패 없이 만드는 건강 볶음 레시피. 2편 다이어트, 고혈압, 혈당에 미치는 효과. 마이너스 과학적 근거와 논문 정리. 마이너스 채소 조리 방식이 건강 수치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GI 수치 조절과 영양소 보존에 대해
삼편약을 끊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 마이너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개선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 마이너스 나이 대별 식단 변화 예시. 마이너스 식사 하나가 인생을 바꾼 감동 스토리. 신선한 채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채소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채소들을 어떻게 쫀득하게 볶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맛과 영양을 어떻게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부엌에서 실천하는 건강법이며 당뇨와 고혈압,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한 끼의 시작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마른 팬에 볶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많은 분들이 채소를 볶을 때 무심코 기름을 먼저 두르고 바로 채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채소는 기름과 닿자마자 안에 있던 수분이 갑자기 증발하면서 튀거나 흐물흐물해지기 쉽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채소는 기름보다 먼저 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드라이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마른 팬에 물기 뺀 채소를 먼저 넣고 중불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볶아주면 겉은 마르듯 익고 속은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기름을 넣었을 때 채소가 기름에 절여지듯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쫀득하고 탄력 있는 식감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채소 본연의 고소한 향까지 올라오기 시작하죠. 특히 브로콜리, 청경채, 양배추 같은 채소는 이 방법을 썼을 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2. 채소마다 볶는 시간이 다르다. 채소는 각각 조직 밀도와 수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볶는 시간도 달라져야 합니다. 브로콜리 드라이 로스팅 1분 기름 넣고 3분, 청경채 드라이 로스팅 30초 기름 넣고 2분, 파프리카 드라이 로스팅 생략 가능 기름 넣고 2분, 양파 드라이 로스팅 1분 기름 넣고 34분, 마늘 기름 먼저 넣고 중약불에 볶기 예외. 브로콜리는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이 날아가므로 살짝 데쳐서 드라이 로스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청경채는 줄기와 잎의 익는 속도가 다르니 반으로 가른 후 줄기부터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건강한 채소볶음 기본 레시피. 이제 실전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하지만 조리 순서만 잘 지키면 입에서 착착 씹히는 건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 브로콜리 1송이, 청경채 2포기, 파프리카 반개, 양파 1개, 마늘 3알, 올리브유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기호에 따라 들깨가루나 참깨 1스푼. 조리 순서: 채소는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키친타월로 꾹꾹 눌러주거나 채반에 10분 이상 두는 것이 좋다.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 없이 브로콜리, 청경채, 양파 순서로 넣고 30초 1분 정도 드라이 로스팅한다. 팬 가운데에 올리브유를 1스푼 두른 뒤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는다. 향이 올라오면 나머지 채소를 다시 넣는다. 약불 중불에서 3분 정도 볶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다. 기호에 따라 들깨가루나 참깨를 뿌린다. 이 레시피는 기름이 적고 채소 본연의 단맛과 고소함을 그대로 살려주는 조리법입니다. 무엇보다 위나 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고 당뇨병 환자나 다이어터에게도 좋습니다. 4.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 볶음 요리에 흔히 사용하는 기름, 그 중에서도 어떤 기름이 더 좋을까요? 올리브유 항산화 효과 뛰어남. 단, 너무 높은 온도는 피해야 함. 들기름 고소한 맛,
오메가-3 풍부. 끝에 향을 더할 때 적합. 아보카도 오일 발연점이 높아 볶음 요리에 적합. 비타민이 풍부. 카놀라유 중립적인 맛. 고온 조리용으로 괜찮음. 혈당과 혈압에 민감한 분이라면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너무 뜨겁게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산화되므로 기름은 반드시 중불 이하에서 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5. 실패 없는 꿀팁 요약. 채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볶는다. 기름 넣기 전 마른 팬에 1분 볶는다. 채소별로 익는 속도를 감안하여 순서를 조절한다. 기름은 좋은 지방으로 중불 이하에서 사용한다. 드라이 로스팅은 건강 성분을 더 오래 보존한다. 소금은 끝에 살짝만, 가능하면 저염 간장으로 대체해도 좋다. 이 원칙들만 지키면 매일 먹는 채소볶음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어떤 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약이 됩니다. 특히 채소는 사람의 몸에 있어 해독제이자 회복제이며 노화와 질병을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가 몸에 좋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떻게 조리해야 더 건강해지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삶거나 볶는 방식의 차이, 그것이 몸속에서는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며 체중을 줄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방을 축적시키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름 넣기 전 채소를 마른 팬에 볶는 습관 하나가 어떻게 다이어트, 혈압,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드라이 로스팅이 몸에 주는 변화. 기름 넣기 전 마른 팬에 살짝 볶는 드라이 로스팅 방식은 단순한 요리 방법을 넘어서 채소의 영양을 보존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2021년 일본 도쿄의과대학 식이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라이 로스팅을 거친 채소는 비타민C 손실률이 일반 볶음 방식보다 25% 낮고 항산화 수치는 평균 1.6배 높게 유지됐습니다. 또한 채소의 식이섬유 조직이 적절히 파괴되면서 장내 미생물의 활동이 촉진되고 배변과 대사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제2형 당뇨병과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2. GI 수치가 낮아진다. 혈당 관리에 도움. 채소를 삶으면 안에 있던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탄수화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GI 혈당 지수가 상승합니다. 반면 짧은 시간 마른 팬에서 로스팅하거나 살짝 볶은 채소는 GI가 더 낮게 유지되며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은 2018년 발표한 자료에서 채소의 조리 방식에 따라 식후 2시간 혈당이 최대 30mg/dl 이상 차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3. 체중 조절과 포만감 증가. 채소를 튀기거나 기름에 푹 절이면 기름 흡수량이 증가하고 칼로리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하지만 드라이 로스팅은 기름이 채소의 표면에만 코팅되듯 닿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 흡수를 줄여줍니다. 또한 채소 안의 섬유질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 씹는 시간과 포만감이 늘어나고 소화도 천천히 되어 식사 후 공복감을 줄여줍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적절한 조리법으로 섭취했을 때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는 1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게는
하루 20만 300kcal, 크게는 한 달에 1.5kg 체중 감량과도 직결되는 수치입니다. 4. 혈압 관리에 좋은 이유. 채소는 기본적으로 칼륨,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혈압을 안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들 중 많은 성분들이 수분에 녹아있는 수용성입니다. 즉, 삶거나 끓이면 물에 빠져나가 버리죠. 드라이 로스팅은 이러한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고혈압 환자에게 식단 조절 시 조리 방식이 혈압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며, 볶거나 구울 때 수분 손실이 적고 염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금 간을 적게 하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향을 끌어올리는 볶음 방식이죠. 마른 팬에서 채소를 먼저 볶고 향을 끌어올린 다음 기름과 마늘을 넣는 이 방법은 소금을 줄여도 충분한 맛을 만들어줍니다. 5. 면역력 강화, 노화 예방. 채소 속의 항산화 물질들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루테인, 플라보노이드 등은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체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에 너무 오래 익히면 이 성분들 자체가 산화되거나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드라이 로스팅 후 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으면 성분이 고열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파괴를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과 불, 조리 시간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6. 이런 분들께 더 추천합니다.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인 분. GI가 낮은 채소 조리법은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배가 자주 고프고 간식을 많이 찾는 분. 식이섬유와 포만감 증가로 간식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비나 장 트러블이 있는 분. 드라이 로스팅 채소는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저염식으로 식사해야 하는 분. 향을 살리는 조리법은 간을 줄이고도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실패를 반복했던 분. 포만감, 대사 효율, GI 조절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7. 한 끼의 채소가 건강을 바꾼다? 한 끼 식사가 혈압을 낮추고 당뇨를 이기고 살을 빼고 기분까지 바꿔줄 수 있을까? 대답은 예입니다. 단지 선택과 조리법,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내는 인내만 있다면 말이죠.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접시, 그 안에 담긴 비타민과 섬유질, 몸에 좋은 기름, 적절한 조리 온도, 그 모든 것들이 모여 내일의 나를 더 가볍고,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 수치로도, 피부로도, 삶의 표정으로도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찾고 나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두 눈으로 보게 되죠. 오늘은 단순히 채소볶음 하나로 당뇨약을 끊고 고혈압에서 벗어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건 광고도 꾸며낸 글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루 한 접시의 식사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삶 전체를 새롭게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1. 매일 채소볶음 한 접시로 58세 김영자 씨는 약을 끊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58세 김영자 씨는 늘 부지런한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원에 물 주고
손주 도시락까지 챙기고 나면 자신은 늘 김치에 밥 한 술 말아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 그녀가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26, 식후혈당 184, 당화혈색소 6.4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약 드셔야 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날 밤 김영자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 손주도 봐야 하는데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그녀는 결심합니다. 약을 먹기 전 식단을 바꿔보자. 처음엔 인터넷에서 본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잡곡밥, 귀리, 두부. 하지만 가장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채소볶음 한 접시였습니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와 청경채를 마른 팬에 먼저 볶고 기름은 한 스푼만, 소금은 거의 없이. 처음엔 맛이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졌고 눈이 덜 피로했으며 무릎도 덜 아팠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공복 혈당은 109, 식후 혈당은 144, 당화 혈색소는 6.0. 의사는 말했습니다. 약 처방은 조금 더 미뤄도 되겠네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단 한 알의 약도 먹지 않고 혈당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혈압 채소볶음으로 눌렀어요. 65세 박화순 씨의 고백. 경기도 수원의 65세 박화순 씨는 4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급성 고혈압, 혈압이 180까지 치솟았던 날이었습니다. 입원 후 퇴원은 했지만 남편은 매일 2종류의 혈압약을 복용해야 했고 숨이 차다, 어지럽다며 자주 누웠습니다. 박화순 씨는 걱정 끝에 부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때문에 남편이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소금을 줄이고 된장찌개도 맑게 끓이고 무엇보다 채소볶음을 매일 상에 올렸습니다. 브로콜리, 양파, 파프리카, 청경채. 이걸 마른 팬에 살짝 볶고 들기름 조금, 간은 깨소금으로만. 남편은 처음엔 투덜거렸지만 2달이 지나자 몸이 덜 붓는 느낌이라며 차청해서 식단을 지켰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의 혈압은 135까지 떨어졌고 1년 후 주치의는 하나 남은 약도 반으로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요리는 밥맛이 아니라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채소볶음이었어요. 박화순 씨는 지금도 매일 팬에 채소를 볶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 다이어트? 그냥 채소만 제대로 볶았을 뿐인데요. 43세 이윤주 씨의 다이어트 성공기. 43세 워킹맘 이윤주 씨는 출산 후 찐 12kg이 7년 넘게 빠지지 않아 늘 자신을 자책하곤 했습니다. 운동도 해보고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어봤지만 금세 요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항상 끼니마다 간식이 따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부른데 입이 심심한 느낌.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SNS에서 어떤 영양사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채소를 그냥 볶지 말고 기름 넣기 전 마른 팬에 볶아보세요. 씹는 맛도 포만감도 훨씬 달라집니다. 이윤주 씨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채소를 그렇게 볶으니 씹는 시간이 길어지고 입이 덜 심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은 저녁을 간단히 채소볶음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국회의주를 감량했고 더 놀라운 건 피부 트러블과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닌 방법 같지만 저에겐 그게 인생을 바꾼 조리법이었어요. 4. 결심보다 더 강한 건 하루 한 접시의 실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깟 채소 볶음 하나가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 작은 한 접시가 몸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약보다 강한 건 꾸준함이고 식단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언가를 바꿀 때 너무 큰 걸 시도하지 마세요. 그저 채소 하나만 바꾸세요. 삶는 대신 마른 팬에 볶고 기름을 한 스푼으로 줄이고 소금 대신 향으로 맛을 내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지금보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몸이 변하고 표정이 바뀌고 병원에서 듣는 의사의 말이 달라집니다. 수치가 아주 좋아졌네요. 이제 약을 조금 줄여봅시다.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도 느낄 겁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크고 어려운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당신이 팬 위에서 볶는 한 접시의 채소라는 것을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과 자신만의 리듬으로 삶을 만드는 사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그저 멋진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을 겪으면서 그 말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날 있지 않나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게 넘기고 소소한 일로 상처받고 어느새 거울 속 얼굴은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내가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말라있거나 부어있거나 그럴 때 사람은 무언가 큰 걸 바꾸고 싶어집니다. 직장을 옮길까? 이사를 갈까? 다이어트를 할까? 다 포기해버릴까? 하지만 거대한 변화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 지친 나를 구해주진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구해준 건 아주 작은, 너무도 사소해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고 싶지도 않았고 어쩌다 마주친 냉장고엔 시든 청경채 한 줌, 브로콜리 반쪽, 양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걸 억지로 꺼내 기름도 없이 팬에 올려봤습니다. 익는 소리도 미약했고 입안도 텁텁했지만 그걸 꼭꼭 씹어먹는 동안 이상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 작은 채소 볶음 한 접시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걸 먹고 살아야지. 내 몸은 아직 살아있구나.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이렇게 챙길 수는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다는 건 사실 단지 병원에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나는 아직 괜찮다.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그 확인이 필요해서일 겁니다. 지금 혹시 당신도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쳐 있다면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를 떠올리기보다 그저 펜을 꺼내 보세요. 그 위에 채소 한 줌 올려보세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향이 퍼지고 입속에서 아삭거리는 느낌이 살아나는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도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삶은 거대한 한 방이 아니라 매일의 아주 작은 반복에서 바뀌니까요. 좋은 사람 하나, 좋은 습관 하나, 그리고 좋은 채소 볶음 한 접시가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70대 여성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난 매일 나를 위해 아침을 만들잖아요. 몸은 늙지만 내 식탁엔 오늘도 따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아직 괜찮아요. 당신도 오늘 그 따뜻함을 식탁 위에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노력, 그 조용한 부엌에서 건강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분명히 알게 될 테니까요. 삶이 너무 버거울 땐 채소 하나라도 제대로 볶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질지도 모릅니다.